네, 지난 영상에서 그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공하고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남은 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상치 못한 인사이트, 도대체 그게 뭐냐, 그걸 이제 우리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인사이트 말씀드리기 전에 시각화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인사이트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장표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입니다. 왼쪽이 표죠. 많이 보시던 행정동별로 선거인 수가 몇 명이고 투표가 어떻게 됐고 뭐 누가 얼마나 이겼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 표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시각화한 자료를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한 번에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시각화를 위해서 조금 더 기법을 썼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도 있는데 많이 이긴 데도 있고 적게 이긴 데도 있고 경합지역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만에 표시를 한 겁니다. 10% 이상 이긴 데는 색깔을 진하게, 5% 이내인 데는 조금 옅게, 박빙인 데는 약간 색깔을 좀 더 연하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볼 때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이제 시각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각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셀프 BI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솔루션들이 셀프 BI 솔루션이다. BI 솔루션,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뭐 비즈니스를 똑똑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BI 툴들이 꽤 있었죠. 보통 보면 이제 리포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툴들을 BI 툴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셀프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남들이 만들어 놓은 리포트를 그냥 보고 매출이 올랐네, 고객이 늘었네 이런 현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결과들을 보고 거기에 내가 궁금한 점들을 질의를 던지고 거기에 또 질의를 던지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셀프 BI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리포트를 가지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보다 내가 그 리포트를 보고 생긴 궁금증을 데이터에 질문을 직접 던져서 거기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은 이런 솔루션들이 첫 번째로 보통 사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 요 보시는 화면이 셀프 BI 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장표입니다. 앞에서 계속 외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와의 상관관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엑셀을 이용하시면 이 두 가지 데이터의 각 필드들의 상관관계 수를 금방 뽑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셀프 BI 툴을 이용해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고객 수와 인구수, 가구수, 학력, 소득 뭐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쭉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상관관계 수를. 45도 각도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 수가 높은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바로 어떤 항목들이 우리 회사와 외부 데이터와의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매출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런 변화들을 치는데 여기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내부는 잠깐 제외를 하고 외부 데이터로만 상관계수를 만들어서 매출과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종사자 수가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네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바로 우리 회사에 있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의 상관관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80-90%는 상관계수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고 안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직원분들, 전국에 똑같이 분포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할 때는 이게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부에서 각종 통계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통계 툴을 이용한 결과들을 여기에 붙여서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건 전국에 있는 점포들을 외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링 한 겁니다. 군집화라고 부르죠. 우리 회사에 지점이 한 1000개가 있어. 근데 그 1000개가 각기 다른 지역, 강남에 있는 것도 있고 지역의 소도시에 있는 것도 있고 각 입점 위치가 다르잖아요. 유사한 것끼리 좀 묶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말로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인구가 몇 명 이상이고 소득이 얼마 이상이고 뭐 종사자 수는 몇 명 이상이고 이거를 데이터로 구분 짓는 거는 그냥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법이 이제 클러스터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국에 있는 약 1000개 정도 되는 지점들을 배후 요소들, 경쟁점이 반경 내에 얼마나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그 지역의 상업 비율이나 주거 비율은 어떤지, 그리고 고급 아파트, 예를 들면 40평 이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인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통계들로 외부 데이터로 이것들을 6개 단위로 묶은 거죠. 그 특징들은 왼쪽에 이렇게 용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초중심 상권, 예를 들면 강남 이런 데입니다. 도심 역세권, 강남 같은 초중심 상권은 명동이나 이런 초중심 상권은 아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도심에 있는 역세권들, 그리고 주거지도 이제 도심 주거지와 신흥 주거지. 도심 주거지는 서울 내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 있는 곳이고요. 신흥 주거지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신흥 주택 지구라든가 이런 곳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이런 신권, 이렇게 이제 6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었고요. 여기에 사용된 내용들 외부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사한 점포들을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로 묶어서 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고급 분석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보통 우수 고객이라고 하면 고객들이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를 하면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통신사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 원 이상 사면 VIP 고객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런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현재 우수 고객들이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의 특성들을 우수 고객들과 매핑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 고객들이 있는 지역의 특징이 뭐지를 미리 뽑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많이 뭉쳐져 있는 곳들을 뽑아보니까 4개 정도의 노드가 나왔고요. 주택 가격이 3억에서 5억인 가구의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 가격이 2억에서 3억인 가구 비율이 30%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4년제 이상 졸업한 비율이 26.6% 이하인 곳이 우수 고객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라고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우수 고객을 정의를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하면, 어떤 고객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서 우수 고객이 되려면 물건을 그만큼 구매를 해서 실적을 내야 되니까, 예를 들면 1년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객들을 인구 통계 정보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우수 고객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할 때 주소를 넣으면 그 지역의 특성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지역들의 특성을 통해서 이 고객이 우수 고객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들한테는 우수 고객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자원을 밀집해서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을 예측을 한다거나 판매되는 상품을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데이터와 결합해서 활용하기에는 단계별로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전산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데이터를 가공도 해야 되고, 데이터를 통합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리포트도 만들어야 되고, 시각화를 하려면요. 이게 전부 다 사람들 손이 들어야 되고, 직접 하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시면 상관없겠지만, 아니면 전산실에 얘기해서 전산 인력들이 그것도 해줄 때까지 또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요. 또 이걸 통계 처리를 하려면 통계 툴을 다룰 줄 알거나 이런 기술들이 계속 필요하게 되죠. 인프라도 필요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시장에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 요소별로 좋은 솔루션들을 많이 발견을 했고, 이런 솔루션들을 합치면 굉장히 좋은 통합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프리즘이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솔루션들의 결합, 거기에 외부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해왔던 저희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든 지프리즘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관리 영역이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부분, 파일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API로 가져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각기 다른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표준화하고 가공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을 전산의 손을 거치지 않고 편하게 실무자가 바로 가공할 수 있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 외부 데이터는 거의 지역 중심이나 주소 중심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 지오 매핑, 지오 코딩 솔루션들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과정들을 매번 사람이 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자동화해야 되고,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셋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를 묶어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관리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목표는 이겁니다. SQL문, 쿼리를 잘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목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영역은 통계 분석의 영역입니다. 통계를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이나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보통 따로 계시잖아요. 솔루션의 힘을 빌어서 그걸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군집 분석이나 예측이나 분류나 이런 부분들을 클릭만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에 하나 더가 고객들이 계속 상품을 구매를 하면서 데이터가 계속 수집이 되고 데이터도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죠. 이제 머신러닝.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목표는 통계 분석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서 담당자가 결과물만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역을 생각을 한 거고요. 시각화 영역은 앞에 말씀드렸던 셀프 BI 영역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데이터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프화되고 차트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리포트로 현황을 보게 되고 질의가 필요할 때는 내가 스스로 리포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영역, 데이터 관리 영역과 통계 분석 영역과 시각화 영역을 모두 다 합쳐서 만들어진 게 공감분석 플랫폼이고 지프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